27. 고향에서 몰려나기 시작하는 사람들. 이봐 간호장교, 나 언제까지 이렇게 엎드려 있어야 하는 거요? 양효석은 눈을 치켜뜨며 짜증을 부렸다. 왜?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체온계를 들여다보며 간호장교는 건성으로 묻고 있었다. 허리가 똑 부러질 것 같다고 몇 번씩이나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전라도 억양으로 소리를 지르고 난 양효석은 그만 비비 꼬이는 신음을 물며 머리를 침대에 박았다. 거 보세요. 괜히 소리를 질러대니까 수술 자리가 결리잖아요. 양대희님, 대희님 부상이 얼마나 깊은지 모르고 이러세요? 잘못했으면 허파가 상할 뻔했다고 군의관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허리가 아프시더라도 조금만 더 참으세요. 간호장교가 체온계를 뿌려대며 말했다. 그 목소리는 꽤나 좋았지만 그녀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계속 조금만 더 참으라니. 도대체 그게 언제까지란 거요? 양효석의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말투에는 기가 그대로 살아있었다. 그의 등은 붕대로 친친 감겨 있었다. 대휘님, 수술한 지 며칠 됐다고 그러세요? 이틀밖에 안 됐어요. 열흘도 넘게 엎드려 있는 장교들도 수두룩하다고요. 아니, 나도 그럼 그렇게 오래 엎어져 있어야 된단 말이오? 양효석의 고개가 들리며 목소리가 또 커졌다. 입 벌리세요. 체온 재야죠. 양효석은 눈앞의 체온계를 보며 입을 벌릴 수밖에 없었다. 양대희님이 성질이 급하신 건지 엄살이 심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대희님이 혼자서 손을 잡고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는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앉아 있어도 되고 걸어 다녀도 자유니까 허리가 덜 아프겠죠? 그러나 상처가 닿을 때까지는 잠은 엎드려 자야 해요. 양효석이 고개를 치켜들며 무슨 말인가를 하려고 했다. 안 돼요. 체온계 깨져요. 간호장교가 검지손가락을 자기의 입 앞에다 세워 보였다. 그런 손짓을 아랑곳하지 않고 양효석은 무슨 말을 하려고 들었다. 아, 체온계 깨진다니까요? 간호장교가 그만 신경질을 부렸다. 다음 순간 양효석이 체온계를 입에서 확 빼내며 소리쳤다. 이봐 소희! 차렷! 차렷! 눈을 부라린 양효석은 간호장교를 향해 느닷없는 구령을 붙여대고 있었다. 어머머, 왜 그러세요? 왜? 당황한 간호장교는 뒤로 주춤주춤 물러서고 있었다. 이봐! 귓구멍이 먹었어? 차렷해 차렷! 양효석은 소리를 지르면 가슴이 울려 생기는 통증으로 얼굴을 잔뜩 일그러뜨린 채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왜 그러세요? 왜? 여긴 병원이라고요. 간호장교는 어물거리며 이렇게 말하면서도 양효석의 기세에 눌려 자세를 똑바르게 하고 있었다. 너 대한민국 육군 대위하고 이놈의 체온계하고 어떤 것이 더 중하냐? 네? 그 갑작스러운 말에 간호장교는 영문 모를 얼굴이었다. 이따 이놈의 체온계가 뭐 대단하다고 상급 장교의 말을 막고 그따위야! 아직도 소희는 자기 잘못을 모르겠나? 양효석은 간호장교를 완전히 보병소위로 취급하고 있었다. 그게 아니고 체온계가 깨지면 입을 다치니까 그렇죠. 간호장교는 쓸데없는 소리하는 것이 귀찮아서 그랬던 것을 싹 감추며 얼른 들러붙였다. 다른 환자 장교들은 마침 구경거리가 생겨서 비실비실 웃으며 바라보고 있었다. 이봐, 누굴 놀리는 거야 지금? 뭐? 나를 위해? 양효석이 제 성질을 못 이기고 체온계를 뚝 부러뜨려 버렸다. 나 몰라. 간호장교가 울음을 터뜨리듯 하며 입을 가리고 문 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아주 시원하게 지워버렸군요 양대위. 누군가의 관전평이었다. 그 승질 한번 칼칼해서 줬어. 다른 목소리가 말했다. 아니요.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요. 내일부턴 주사가 좀 아파질 게고 요모조모로 공격이 가해져 올 텐데요. 어떤 싸움에서나 최후의 승리가 문제인데 병원에서 환자야 별 수 있나요? 아주 느릿한 세 번째 목소리였다. 어쨌거나 양대위는 전선에서나 병원에서나 여자들과 싸울 복이 터진 모양이요. 그게 대체 여복인 거요? 연한인 거요? 처음 사람이 또 허허거리고 웃었다. 여복이든 연한이든 남자한테 여자가 꼬이는 것은 하여튼 좋은 일이요. 세 번째의 느릿한 목소리였다. 악담 마시오. 까딱 잘못했더라면 그 괴뢰군년한테 황천길 갈 뻔했단 말이오. 내 참 살다 보니 계집년한테 다 당하고 들어보서 참. 양효석은 떨떠름한 얼굴로 입맛을 다셨다. 그런데 말이요, 양대희. 이 싸움이 붙기 전에 그 부대에 여자가 있는 줄 알았소? 두 번째 원자가 몸을 일으키며 물었다. 야간 전투였으니까 아무것도 몰랐죠.
양효석이 손바닥으로 허리를 누르며 고개를 저었다. 아 그럼 육박전이 붙고 보니 여자들도 있더라 그거요? 그리 됐죠. 아 그럼 여자들도 육박전을 했단 말이오? 글쎄요. 내 등짝을 찌른 건 분명히 여자였는데 여자들은 어디 숨었다가 기회가 오면 뒤에서 찌르기만 하는 것인지 처음부터 육박전을 한 것인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양효석은 그때의 상황을 더듬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좌우지간 북계도 인제 막판까지 다 갔소. 얼마나 몸이 달았으면 여자들까지 그렇게 전투부대로 내몰고 있겠소. 여자들이 뭘 싸울 줄 안다고. 첫 번째 원자가 비웃었다.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히 볼 것만이 아닙니다. 그날 전투에 여자들이 섞여 있었는데도 우리가 싸우기에는 전보다 하나도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건 여자들 싸우는 것이 남자들과 다를 게 없다는 증거 아닙니까? 양효석이 신중하게 말했다. 양대위가 이 혼줄이 당긴 나 모양입니다 그려. 두 번째 원자가 흐흐거리고 웃었다. 그렇게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괴뢰 여군들이 쏘는 총에 국군들이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도 무시해대면 속편하게 웃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양효석은 정색을 하고 있었다. 맞소. 양대위 말에 일리가 있어. 여자들을 전쟁터로 내모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는 우리가 따질 문제가 아니오. 그건 북괴의 문제니까 북괴들이 왈가왈부할 문제고, 우리가 중요시해야 하는 건 여자들이 참전하면서 적들의 전투력이 전과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를 빨리 파악하는 거라고 생각하오. 목소리 느긋한 환자의 말이었다. 그거야 이 보나마나 아니겠소. 아 약해질 게 뻔하니까 이게 마구 밀어올려야 해요. 그나저나 이 공산주의 집단은 인간들이 아니오. 어? 아 남자들이 모자라면 그냥 항복을 할 것이지 어떻게 그 약한 여자들까지도 전쟁터로 내몬단 말이오. 세상에 그런 잔인한 것들이 어디 또 있겠소. 두 번째 환자의 흥분한 어조였다. 아니요. 우리 좋을 대로 적이 약해진다고 생각했다간 큰 코 다칠 수도 있어요. 여자들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건 남자들이 갖는 우월감 때문에 생긴 오해고 착각인 경우가 많아요.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어느 학자의 연구를 책에서 읽은 겁니다. 맨주먹으로 싸우는 힘의 대결에서는 분명 여자가 약하지요. 그러나 현대전이 어디 마냥 육박전인가요? 힘으로 맞대결하는 경우를 빼면 여자가 남자보다 강하다는 게 여러 면에서 나타나요. 섹스부터가 비교가 안 되게 차이가 납니다. 여자들은 성욕이 무한대인데 남자들은 한 번 하고 나면 일정한 시간을 기다려야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모든 남자들은 자기네들이 성적으로 여자를 지배하고 있다고 믿고 있지요. 그게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그 학자 말로는 한 여자의 성욕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10남자를 가지고도 모자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남자들은 성적으로 여자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자들은 자기네들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남자들을 끝없이 경멸하고 있다는 겁니다. 형 기분 잡치는 소리요. 그게 정말 그런지 간호사교를 당장 불러 확인해봐야 문제요. 말허리를 자르고 나선 두 번째 환자는 정말 기분이 나쁜 얼굴이었다. 그거 좋소. 단 짐 다 챙겨 들고 나서 간호장교를 부르시오. 첫 번째 환자는 어깨를 들썩이며 키들키들 웃었다. 그 다음엔 뭐가 다른가요? 양효석은 세 번째 환자에게 관심을 드러냈다. 꽤나 유식해 보이는 그의 이야기가 흥미를 끌었던 것이다. 예. 그 다음에 차이가 나는 게 수명입니다. 평균적으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7, 8년을 더 오래 살아요. 그 다음이 지구력인데 밥을 굽는 것도 추위를 견디는 것도 길을 걷는 것도 모두가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훨씬 오래 갑니다. 그런데도 여자들이 끼어들어 전투력이 약해진다고 장담할 수 있겠느냐 그겁니다. 참 홍소령은 아는 것도 많고 여자한테 기가 팍 죽어있구만요. 두 번째 환자가 엇지르고 나왔다. 그렇게 들어도 별 수 없소. 세 번째 환자가 고개를 돌렸다. 말갱이 새끼들, 여자들까지 물 안에 싸움을 시켜? 홍소령은 아까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따질 게 아니라고 했는데 그건 또 무슨 소리요? 두 번째 환자는 시비 쪼였다. 그거야 당연한 것 아니요. 우리의 목적은 싸움에 이기는 것뿐이니까 적이야 무슨 짓을 하든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거요.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적들이 고칠 리가 없으니까 말이요. 그리고 전투에 투입된 여자들이 강제로 동원된 것인지 광적인 공산당원들인지 우린 모르지 않소. 만약 공산당원들이라면 북괴를 욕한 우리들 입만 아프게 된다 그 말이요. 맞아요. 공산당원들일 가망이 많아요. 내가 공비 토벌을 할 때 보니까 여자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게 다 제 발로 걸어 들어간 열성 빨갱이들이었었거든요. 그것들은 공산주의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양효석이 경험담을 내놓았고 두 번째 원자는 잔뜩 불만스러운 얼굴인 채 더 말을 잇지 못했다. 양대위, 그 열성 빨갱이 여성 동무한테 물건 잘리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오. 아직 장가도 못 간 처지에. 그래, 그날 밤 전투는 어떻게 됐소? 첫 번째 원자가 물었다. 우리 중대가 결국 적들을 다 없애고 고지를 점령하게 했죠. 양효석이 떨게 웃었다. 아니, 양대위님 멀쩡하시군요. 군의관이 양효석 가까이 걸어왔다. 예, 멀쩡합니다. 왜? 간호장교가 발작이라도 했다고 하던가요? 양효석이 느긋하게 웃어 보였다. 예, 아닙니다. 어디 아픈 데는 없습니까? 아, 예. 허리가 좀 아픈데 이거야 이따가 간호장교가 오면 주물러 달라고 할 겁니다. 양효석은 능청스럽게 웃었다. 그거야 기술껏 하세요. 군의관이 따라오고는 그런데 축하할 일이 생겼습니다. 하고 말했다. 축하요? 예, 지난번 전투의 무공으로 소령 특진이 결정됐다는 전통이 내려왔습니다. 뭐라고요? 양효석은 몸을 벌떡 일으키다가 비명을 토하며 상체를 도로 침대에 부렸다. 주위의 환자들이 마구 웃음을 터뜨렸다. 양효석도 입에는 신음을 문 채 얼굴은 웃고 있었다. 요런 시부랄 놈들이 움직이는 것이 어째 요상스럽네. 요것들이 막판 보자는 지랄 발광이 아님사 어째 요럴 수가 있겠다냐. 진트제에서 난장판을 지기지 않나. 인자 또 들몰에다 회정리과장 치고 들어와 곡식을 훑어가질 않나. 요것들이 기가 죽어 더 짚은 산으로 꼬랑댕이 숨긴지 알았등마. 됩대 먼참치고 덤벼. 그 잡것들이 점잖하니 살고 잡은 사람 속에 불 지르는디 요 염상구가 두 눈 똑바라지게 뜨고 있는 한 벌교는 못 먹어. 야, 너희들 다 똑똑하니 들어. 해정리 삼구고 들물 지동리 낙성리고 입산 빨갱이들 집구석은 싹 덮어갖고 그 새끼들이 왔다 갔는가부터 조사해. 경찰하고 협조하기로 했으니께 너희들도 힘내서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모락시럽게 조사해. 현창케 하는 새끼들은 제까닥 토벌대로 뽑아 산속에다 처박아 뿔 것인께 뭐다 알아듣겠어? 맴돌이 의자에 눕듯이 앉아있던 염상군은 갑자기 몸을 벌떡 일으키며 발로 마룻장을 굴렀다. 사무실을 빼곡하게 채우고 있던 단원들이 모두 흠칫 놀랐다. 알아듣겠어 모르겠어? 염상군은 빽 소리 지르며 또 마룻장을 굴렀다. 아이고 그만이라. 부하들이 다 같이 목소리를 맞추었다. 너희들도 다 귀 있은께 들어서 알겠지만 요새 공비들이 천지 사방에서 세시로 지랄 발광도를 시작했는데 요것이 아주 요상스러운 징종께 마음들 각단지게 공구려 묵어야 할 것이오. 어리빙하고 돌아가다가는 또 모강댕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일 생길 것인께 요번에 당한 일들도 그간에 암시랑 아니었으니까 경찰에서 공비들이야 조계산 백운산에서나 사는 산짐승들이다 생각하고 태평치고 붕알들 쪼물락거리고 앉았다가 뒤통수 깨진 일이여. 근데 따지고 보면 요번 일이 우리하고도 연관되는 일인께 다들 정신 똑똑하니 차리라 그것이여. 알아 묶었어? 예, 알고 그만이라. 단원들의 대답이 기운찼다. 염상구가 부하들을 앞에 놓고 일장 훈시를 하고 있는 시간에 회정리 3구는 뒤숭숭한 분위기에 쌓여 있었다. 회정리 3구는 순천으로 뻗어간 큰 길을 사이에 두고 위아래로 나뉘어 있었는데 위를 상고라 했고 아래를 하고라 했다. 그런데 제석산 앞 산자락을 살짝 깔고 앉은 상고에 어젯밤 빨치산들이 들었던 것이다. 그들은 부잣집들을 골라 곡식을 털어갔는데 어찌나 감쪽같이 그 일을 하고 떠났던지 그들이 다녀간 것을 아는 사람들보다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 지경이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녀간 것을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것은 날이 밝고 나서였다. 무슨 일이랴? 밤손님들이 여긋거정 발길질 다 오고. 금매 말이여. 밤손님 배우는 이야기야 산 가차운 딴 동네 이야기인 줄 알았둥마. 여기는 제석산 밑이 아니라서 그런가? 왔다 거칠르지 말소. 산이라고 다 똑같은 산이 간데 나가 하는 말은 쪽간이라도 짚은 산을 말하는 것이지. 아니요. 얼마 전에 진트제 굴거정 온 그 사람들이 여기라고 못 올라던가. 그 사람들은 축지법을 쓴단께. 올라고 맘만 묻는담서야 진투제 오나 여기 오나 매일 반이지. 근데 말이씨 이적지 얼진도 안 오던 사람들이 갑작스레 어쩐 일이냐 그것이요. 그 속이야 어찌 알겠어?
니나 나나 다 궁금한 일이지. 또 그 사람들 시상이 될란가? 어이, 입단속 컸어. 나가 생각하기로는 말이시. 산 짚은 동네에서는 더 걷어먹을 곡식이 없음께로 여것거저 온 것이 아니란가 싶은데? 잉, 그럴런지도 모를 일이지. 그러면 또 올란지도 모르겠네? 누구 기둘리는 사람 있는가? 왔다! 요상스러운 소리 다오요? 그 사람들이 왔다 가면 순사들한테 졸갱이 치고 그런단 게 겁나서 오는 소리 아니오. 졸갱이 아니라 물불기를 쳐도 우리가 토해낼 잘못이 무엇이가 있어야지. 우리가 산 사람들을 보기를 했어. 볼이라도 한 주먹 보태주기를 했어. 어둠 타고 바람 맨키로 왔다가 바람 맨키로 갚은 사람들 놓고 우리 잡지면 무슨 소용이여? 수원사들이고 청년단이 언제라고 우리가 무신 똑별난 잘못이어서 잡지고 왈기고 겁미기고 없디요? 다 지그들 마음대로지. 그나저나 밤 손님들이 한 번 걸음뜨기 시작했으니까 차가 오는 것이 아닐란가. 그리되면 우리만 세중간에 찡겨서 홀대질 당원이라고 피버틀 일이여. 우리 친정동네는 밤 손님들한테 곡식 돌리고 수요자들한테 홀대질 당하고 음시로 사람들이 이중으로 고추 겪으면서 다 미쳐불라고 허요. 어디가 자네 친정 동네만 그렇간디? 그런 동네야 세고 셌지. 다들 고상이 말이 아니지. 그리 세중간에 낑겨서 얘는지 저는지 몸수로 뭘 바르고 사는 거 참말로 각대보는 일이 쉬워. 바랄 것이 무엇이가 있겠소. 이놈의 난리나 싸게 끝나길 바라지. 그러제 이짝으로나 저짝으로나 난리가 싸게 끝나야지. 요래 갖고는 죽도 밥도 아니시. 해방되고 이날 이때거정 요리 징역에 체질을 당한게 인자 입에서 씹물이 나고 징글징글하구만. 참말로 언제나 사람 시상이 올란지 제대로 묵지도 못함시로 요래가심 통게통게 허고 사는 것도 인자 진상 싫었구만. 근데 말이여, 어저께 밤에 혹여 외서댁이 안 왔을란가? 뜬금없이 무슨 소리요? 산 사람들이야 남자 여자 차등이 없이 싸운다고 안 오든갑네. 그니까 외서댁이 왔을란지도 모른다 그것이지. 왔다. 실답저는 소리 말소. 회정리라고 꼭 회정리에서 입사하는 사람들이 맞는다는 법이 정해졌간디. 혹여 외서댁을 받더라도 그 말 입에 올리면 큰 탈 나쁘네. 수은사고 청년단에서 그 말을 들으면 그 집이 어찌 그럼 되겠어. 그라냐도 입산자 집안들을 눈에 시뻘건이 불키고 종구고 멋대로 뒤지고 엎고 난리 구판을 꾸미고 있는데 그런 말 들었다 하면 그 집 사람들은 싹 절단 나쁘네. 하문 입사한 사람들이 누구든지 간에 봤어도 안 본 것으로 휴였어. 입사한 사람들이야 입사한 사람들이고 남치기 식구들이나 살아야쓴게 입으로 죄지지 말아야써. 요런 시상은 그저 세댁 시집살이 허대끼 봉사 3년 귀먹쟁이 3년 벙어리 3년으로 사는 것이 지리시. 금매 말이요, 어찌 요리 답답하고 깝깝할게라이. 고사치나 우물가에 선 여자들의 입모음이었다.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세 여자가 모여 앉아 있었다. 김복동의 아내 장흥댁, 강동기의 아내 남양댁, 마삼수의 아내 목골댁이었다. 웜에 어저께 밤에 길자 아버지가 어찌 안 나왔을까. 얼굴을 딱 한 번만 봤더라면 원도 한도 없었을 것인데. 남양댁이 한숨을 내쉬었다. 자네 무슨 말을 그리혀. 말이 사람 잡는 시상인 줄 몰라서 그런가. 장흥댁이 방문 쪽으로 당황한 눈길을 빠르게 돌리고 나서 꾸짖었다. 성님, 그리 놀랄 것 하나도 없소. 우리가 이적제 한 말대로 어차피 끌려가 당하는 것이야 받아놓은 밥상인데 기왕 그 꼴 될 바에야 남정네들 얼굴이나 한 번씩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이오. 안 보고 안 봤다고 해도 안 믿어줄 판인데 보고 안 봤다고 하는 것이 훨씬 낫덜 않냐 그것이오. 자네는 안 건가? 남양댁은 응원이라도 청하듯 목골댁을 쳐다보았다. 나도 속마음이야 다 그렇지. 근데 어저께 밤에 참말로 안 온 것인지 오고도 우리를 안 찾아보고 그냥 가쁜 것인지 그걸 알 수가 있어야지. 목골댁이 시름겹게 말했다. 원매 저 숭한 것 좀 보소. 남양댁보다 한술 더 뜨고 나오네. 장흥댁은 고개를 젖혀 숨을 내쉬며 어이없어 했다. 금매 여기까지 왔음시로 그까? 남양댁이 눈을 반짝 빛내며 고개를 갸웃했다. 아이, 코 찔찔거리는 아그들 맨키로 철없는 소리들 고만혀. 장흥댁이 정색을 하고 나무랐다. 성님, 그랬었지 마시오. 성님도 속이야 우리 속이나 같음시롱 어째 그랬었소? 끌려가기 전에 우리들이 허구 잡은 말이나 해야 할 것 아니겠소. 기 못 피고 사는 신세도 서러운데 우리들이 말도 못하면 어찌 살겠소. 어조를 바꾼 남양댁의 하소연이었다. 금매
그리 앞자른 생각하덜 말어. 우리가 요리 모여 앉은 것도 순사들이 알면 다 흠이고 트집이여. 무신 말들을 했냐, 무신 말을 그리 맞췄냐, 응? 너그 남편들 왔었는데 안 온 것으로 하자고 했자. 요리 트집 잡고 늘면 그 무름무름이 다 메타작가 많이 걷는가. 금매 영축 없이 그렇구만이라. 목골대기 엉덩이를 들었다 놓으며 금방 겁실린 얼굴이 되었다. 성님 말이 맞기는 허여만 어차피 바다는 밥상이란 게라. 근데 참말로 오고도 우리를 안 찾아보고 갔을까? 금매 쬐끼는 걸음들인께 그럴 수도 있는 것이겠지. 남영댁은 생각을 간추리는 얼굴로 고개를 갸웃갸웃해가며 중얼거렸다. 시잘데없는 생각 하들 말어. 안 왔은 게 그렇지. 왔음사 지 아무리 쬐끼는 걸음이라도 비문이 찾아왔을 것이요. 다 지그 처자식들인디. 장흥댁이 못을 치듯이 말했다. 아메 성님 말이 맞을 것이오. 그 남정네들도 처자석 보고잡기야 우리들 맴이나 똑같을 것인께라. 목골대기 고개를 주워거렸다. 근데 성님, 아그들 애비가 다 살아는 있을게라? 남영댁이 불쑥 한 말이었다. 무슨 탄식처럼 터져나온 말에는 물기가 젖어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핑 돌고 있었다. 문디. 나가 그걸 어찌 알아? 장흥댁도 목이 메었다. 참말로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알아야지 사람이 살제. 목골댁의 말은 완전히 울음이었다. 나가 말이여. 이 세상에서 제일로 부러운 사람이 딱 하나요. 그것이 우리 동서인데 나도 길자년만 없었음사 동서맹키로 입산이었을 것이요. 요리 피 보틈서 사느니 남편 옆에서 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살려 죽는 것이 낫지. 그것이 훨씬 낫지. 남영댁은 연방 눈물을 닦아내며 중얼거리고 있었다. 못 쓰겄네. 아유, 얼른 이러들 나서. 우리들이야 내놓고 울 수도 없는 사람들인께. 장흥댁이 눈물을 찍어내며 말했다. 목골댁도 손등을 눈에 댄 채 울음을 추스르고 있었다. 한편 한장수 노인은 길가의 주막에서 막걸리 한 사발을 앞에 놓고 넋이 나간 듯 멍하니 앉아 있었다. 한 노인은 어젯밤의 일이 꼭 꿈결 같기만 했고 그 말도 거짓말 같기만 했다. 그러나 그 일은 자다가 일어나 당했을 뿐 분명 생시였고 그 말도 분명 자기가 물어서 들은 대답이었다. 한장수 노인은 그 말을 묻지 말았어야 했다고 후회하고 있었다. 그 말은 혼자의 가슴에 담아둘 수도 그렇다고 전할 수도 없는 커다란 짐이고 근심이었던 것이다. 한장수 노인은 바깥에 저벅거리는 발소리들에 놀라 잠이 깼던 것이다. 처음에는 떼도둑이 든 줄 알았었다. 그러나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보고 그들이 총을 든 것을 알고서야 산사람들인 것을 깨달았다. 김복동, 마삼수, 강동기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떠오르며 마당을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이 왈칵 반갑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 머슴방을 비우고 떠나버린 세 사람이 금방 방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았다. 그동안에 혼자 겪어낸 외로움과 마음 졸임이 새롭게 되짚이며 자신도 모르게 마당으로 뛰어나갔다. 그리고 아무나 붙들고 묻기 시작했다. 예 말이요. 이 김복동이 마삼수 강동기가 어찌 됐는지 아지요. 광에서 쌀가마니를 전해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 대꾸가 없었다. 보시오. 강동기 김복동이 마삼수가 어찌 됐는지 아시오. 강동기 멋있기는 모르겠고 김복동이는 죽었소. 누군가의 대꾸였다. 야, 김복동이 복동이가 그것이 언제요? 한 노인은 그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을 따라붙으며 물었다. 몇 달 되었소. 거기가 어디요? 겔차 줘도 몰라요. 그뿐이었다. 밤 손님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한장수 노인은 그 소식을 김복동인의 집에 전해야 할지 어쩔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채 가슴 텅 비어버린 허망한 서러움에 젖어 있었다. 빨치산에 달라진 전술에 따라 10월 한 달 동안 전남북 일대의 후방교란은 도처에서 일어났다. 특히 철도 파괴와 열차 기습, 교량 파괴가 두드러졌다. 11월 2일에 전라북도에 비상경계령이 내려진 것은 바로 그러한 상황 변화에 대한 대비책이었다. 전라북도에 비상경계령이 내려졌다고 하지만 그 영향은 전라남도에도 똑같이 미치고 있었다. 그건 전라남북도당의 빨치산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 비상경계령에 따라 전라남도 경찰들도 자동적으로 비상태세에 돌입했다. 남인태는
도경의 비상대책 지시를 받고 굳이 권병재를 보성으로 불렀다. 도경의 지시를 받들어 우리 군에서도 특별히 비상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니겠소. 권 사장한테 좋은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어디 좀 말해보시오. 남인태는 행정단위상 자기가 선임 서장이라는 것을 잊지 않은 채 목소리에 무게를 넣었다. 글쎄요.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해 근무해 왔는데 우리로서 무슨 또 다른 방책이 있을지 모르겠군요. 정부에서 군대를 토벌대로 투입해 준다든지 하면 모를까? 권병재의 대꾸는 영 심드렁했다. 아니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듣자는 게 아니오. 나라가 군대를 토벌대로 투입하는 것 같은 문제야 우리가 바란다고 될 일도 아니고 비상 경계에 호응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을 게 아니오. 우리 군은 특히 해방 직후부터 지금까지 빨갱이들의 득세가 심해서 위에서부터 주목을 받고 있지 않소. 오죽했으면 1948년에는 내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지적까지 했겠소. 그때나 지금이나 당신은 서장으로 뭘 했소? 하는 말이 곧 나오려고 했지만 권병재는 꾹 눌러 참았다. 그 직업 직무상 그게 오점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걸 타개할 미완이 없는 건 서장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글쎄 그렇게 안 되는 쪽으로만 말하려면 이렇게 얼굴 맞대고 앉을 필요도 없는 일 아니겠소. 의경을 대폭 강화한다거나 입산자 가족들을 더 철저히 감시한다거나 그 나쁠 조직을 더 치밀하게 한다거나 해서 이번에 군 당위위원장 오판돈인가 뭔가 하는 놈을 때려잡아 체면을 세워보자 그거요. 이가 원 답답해서 어디 살겠소. 서장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찬동합니다. 그러나 현실적 여건들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의경 대폭 강화라는 것이 어려운 게 이제 그 뽑아낼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는 형편 아닙니까? 그런데다 군대 징집 영장은 계속 발부되고 있으니 뭐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입산자 가족들을 감시하고 닥달하는 문제도 그렇죠. 우리가 감시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공비들이 아예 가족들과 접촉을 안 해버립니다. 그 일이 그동안 별로 실효가 없었던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아이 그만두시오. 권 사장은 어떻게 된 게 내 말에는 건건이 토를 달고 나오는 거요. 사람 못된 것들이 오판덜이란 놈을 놓고 산을 건너 뛰어다닌다느니 축지법을 쓴다느니 장하다느니 이름만 다른 염상진이라느니 하고 속닥거리는 걸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남인태의 얼굴에는 화가 돋아올라 있었다. 그런 소문이 돌고 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럼 그런 악질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인종들을 하나라도 잡았어 못 잡았어? 아직까진 못 잡았습니다. 그것 보시오. 그런 종자들을 색출해내지 못하니까 공비놈들 기세가 꺾이지 않는 것 아니냔 말이오. 글쎄요. 그런 사람들까지 다 찾아내려고 하다간 더 중요한 일들을 망치게 됩니다. 소문이야 소문이고 어쨌거나 중대한 문제는 공비 소탕이겠죠. 이것 보시오 권 사장.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요? 그 따위로 대먹지 못한 소문들이 민심을 얼마나 교란시키고 있는지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서장 자리 차고 앉아있는 거요? 남인태는 마침내 화를 터뜨렸다. 권병재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같이 맞서고 나갔다는 그와 유일하게 이어진 공적인 관계마저 깨지게 될 판이었다. 한 곱이 참아넘겨 그와 빨리 헤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보성경찰서장과 벌교경찰서장이 말다툼 아닌 말다툼을 하고 있는 시간에 회정리 3구에서는 한 여자가 그 동네를 떠나고 있었다. 굿발치로 투쟁하다 죽은 유서방의 아내 샘골댁이었다. 샘골댁이 동네를 완전히 등진다는 말을 듣고 남영댁과 목골댁은 그녀의 집으로 발걸음을 했다. 뜨면 어디로 뜬다는 것이오? 남영댁이 수심 가득한 얼굴로 물었다. 남편 없어진 신세 가면 어디로 가겠소? 맨 맡은 것이 진정이제라. 낡은 반다지를 매만지며 샘골댁이 꺼져내리는 한숨을 토해냈다. 친정살이가 여그보담 낫겠소? 목골댁이 울음밴 얼굴로 물었다. 낫기사 헐랍디요. 여기서 더 못 뺀구가 쓴게 뜨는 것이제라. 근데 목골댁 얼굴은 안직도 안 풀려. 연병을 앓다가 땀을 못 내고 뒤질 개 잡녀라 새끼들이 얼마나 시기 패스면. 샘골댁이 목골댁을 보며 혀를 차댔다. 목골댁의 눈밑 얼굴에는 검누르 프리한 멍이 큼직하게 잡혀 있었다. 며칠 전에 경찰서로 끌려가 조사를 받다가 주먹다짐을 당한 자리였다. 냅두시오. 빨갱이 마누래란 표시겐께. 목골댁이 쓰고도 쓸쓸하게 웃었다. 그려. 냄변도 없이 묵적것도 없는 여기서 눈꼴시러운 걸 당함시로 사느니 쪽간 눈치 빼고 옹색 실어봐도 친정살이가 훨씬 낫겠제라. 남양댁이 위로하듯 말했다. 금매요. 친정이 밥술이나 먹고 산다면 모르겠는데 친정도 째지게 가난한디다.
새끼들 할라 시시나 딸려놓은 게 매미 각답은어요. 임시 변통으로 친정으로 가는 것이지 달리 살 방도를 찾아야 제라. 샘골댁이 그지없이 쓸쓸하게 웃었다. 샘골댁 뇌꼴스러운 눈치 당하기야 우리도 매일 반인디 샘골댁은 그리도 못 견디겠습디요. 목골댁이 샘골댁을 새삼스러운 눈길로 쳐다보았다. 목골댁이나 남양댁은 나 마음을 몰리요. 나도 목골댁이나 남양댁 같은 처지에서는 새끼들 데리고 짱짱한 매무로 견뎠어. 근데 남편이라는 것이 뭔디 유서방 죽었다는 소식 듣고 난 다음부터 사지의 매가리가 탁 풀어짐스러 그 짱짱하던 맴도 허물허물 녹아내려 불었어. 나를 쫄쫄이 고상만 시킨 그 남정네가 무엇이간디 그리도 심이 탁 풀어지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디다. 지지펀테는 남정네 믿는 맴이 따로 있고 새끼들 믿는 맴이 따로 있다는 것을 그때서 알았어. 남정네 믿었던 맴이 새끼들 믿는 맴으로 채워지들 않고 휑하니 비어 찬바람만 돌아도 새끼들 키울 생각으로 억지로 맴 강단지게 묶고 살라고 하는데 갈수록 시상이 변혀. 빨갱이 집구석으로 몰아치는 사람들이 마실에 늘어간 게 새끼들이 기가 죽어 어디 더 키울 수가 있어야 제라. 못 입히고 못 미게 키우는 것도 서러운데 기알라 주고 옆구름치면서 살아야 하는 그 서러움이 얼매겠소. 근께로 우리 내령 모르는 일을 떠야 제라. 샘골댁이 새끼손가락 끝으로 눈물을 찍어냈다. 금매 말이요. 날이 갈수록 시상 인심이 허무게 변호요. 왕주댁 맨키로 그리 경우 바르고 무슨 일이나 공평하게 생각하던 사람도 빨갱이야 어먼 눈에 불을 켜고 신짝을 벗어 붙이고 댐비니 우리 같은 것들이야 입이 있어도 무슨 말을 하겠소. 남양댁이 어깨를 부리며 긴 한숨을 쉬었다. 왕주댁도 그럴만하제. 다 키운 생떼 같은 아들 전쟁터에서 죽였은께 정신 나갈만하제. 날이 갈수록 남편 아들 그리 잃는 사람들이 늘어간께 우리 같은 것들이 살아가기가 자꾸 바늘방석되고 몸 갱신하기가 애로바지제. 다 정언이지요. 목골댁의 체념적인 말이었다. 잡것 환장 허겄네 왜? 남양댁이 마루끝을 치고 잡으면서 부르르 떨었다. 목골댁과 남양댁은 샘골댁의 낡고 보잘것없는 세간살이를 달구지에다 하나도 빠짐없이 실으려고 애를 썼다. 그래도 달구지에는 새 아이가 올라앉을 자리가 남았다. 달구지가 진트제 쪽으로 구르기 시작했다. 샘골댁 심지게 사시오이? 저 새끼들이 있은께. 남양댁이 목이 메어 말했다. 남양댁 샘골댁의 눈에 눈물이 핑그르르 돌았다. 샘골댁 잘 가시오. 그리고 여기서 당한 일 다 잊어버리시오. 목골댁의 입언저리가 실룩실룩 울고 있었다. 목골댁 샘골댁의 메마른 얼굴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남양댁과 목골댁은 달구지를 따라 멀어져 가고 있는 샘골댁을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지켜보고 서 있었다. 눈물로 흐려진 시야 속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샘골댁의 모습을 남양댁은 자기의 모습으로 잘못 보고 있었다. 그러기는 목골댁도 마찬가지였다. 28. 지리산 동계의 대공세. 밤기온은 차가웠다. 바람이 불고 있어서 그 차가움에는 매운기마저 섞여 있었다. 나뭇잎들은 거의 다 떨어져 바람에 쓸리느라고 메마른 소리들을 내고 있었다. 계곡을 울리는 물소리도 추위를 품고 있었다. 어느덧 지리산의 골짜기에는 겨울이 와 있었다.